이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화장품의 이름 세루스. 이분도 이제 세루스를 애용했는데 요절해요. 하얗고 경량팔자, 예, 중금속 중에서도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소변으로 했나? 어이 너 뭐 공부했냐? 야 너 요새 목욕해? 대단하지 않냐? 레이저 나오자마자 피부에 쏠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사를 찔러놓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네. 그래 뭐 붙어있네? 낫죠. 뼈드락시가 났습니다. 약간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이게 솔직히 난 잘 모르겠거든. 근데 달라진 게 있어야 됩니다. 2주 전에 고초를 겪었거든요. 어떤 고초? 쉽게 말해서 고문 받은 것 같아. 뭐 피부과 갔구나? 네. 제 친구가 이제 하는 피부과에서 너 이제 방송도 나가고 하는데 협찬으로 해줄게, 공짜로 해줄게 라고 불러서 갔어요. 그래서 피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 통틀어서 이 기술을 스킨 부스터 인젝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아파. 내가 맞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대체 이런 고통을 왜 감내하면서까지 맞게 되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시술이 가격이 있잖아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고기 가격 이상이다? 호의가 아니야. 이건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의 역사를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저희 와이프도 되게 열심히 받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관심과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먹고 살만한 다음에 됐을까? 아니면은 옛날부터 이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썼을까 사람들이? 썼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다. 네. 여기. 저도. 옛날에 무슨 클레오파트라 얘기 들어본 거 같고. 그쵸. 클레오파트라 하셨는데 우유로 목욕했다 이런 거 기억나? 맞아요. 기억을 하시네? 클레오파트라도 관심 좀 있어요. 좋아했어요. 아 그래? 좋아했어요. 아 그래? 좋아했구나. 약간 그 좋아했었네. 선망이 선망하셨구나. 보통 어렸을 때 연예인 첫사랑 그거 하는데 네, 나는 첫사랑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네. 이집트에서는 이제 올리브 오일, 타조화를 깨가지고 그거를 이제 허브와 같이 식물하고 이제 섞어서 뭔가 팩하듯이? 이렇게 팩하듯이. 이거는 약간 일리가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약간 수분 보충 될 것 같고 뭔가 보호 장벽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그리고 에센셜 오일. 야 그거 그때부터 했다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으로 몇만 원 좀 사잖아. 이 당시에는 고도의 염분누출 지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진 않았고 귀족 이상 되게 귀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집트 하면 대표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되게 오해를 했었어. 그냥 미색이 대단했고 그걸로 이렇게 남자들을 꼬셔서 뭔가 정치적인 걸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되게 정치적인 감각이 좋아가지고 당시 이제 이집트 마지막 파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해가던 이집트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이뻤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능력도 있었는데 엄청나고. 피부 관리에도 진심이었습니다. 주로 새 음료를 많이 애용을 했는데 아까 우유, 그다음에 꿀. 맥주, 꿀도 있습니다. 맥주, 우유, 꿀? 꿀, 이거 3개. 근데 이걸로 목욕을 했대. 다 좋은 걸로 하면서 좀 먹기도 하고 그랬나? 좀 입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것들인데. 맥주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사용한 우유는 약간 상한 우유예요. 왜 발효를 시킨다면 없을까? 들어봐, 이거 대단하다니까? 근데 일단 우유, 맥주, 꿀 이게 지금은 그래도 보편적인 음료지만 고대 사회에서 맥주, 우유, 꿀을 목욕을 할 정도로 구한다? 파라오의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선한 우유는 사실은 20세기까지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고 냉장고가 나왔더라도 냉장 물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상하고 그래서 되게 이게 구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부 관리에 썼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젖소의 우유는 아니고 당나귀의 우유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신맛이 날 정도로 약간 상한 우유를 사용했대요. 왜냐하면 우유가 상하면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그쵸. 이게 신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젖산이 각질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그걸 알았구나. 이걸 떨어뜨리고 피부의 세포 재생을 촉진한대요. 우리 지금 필링제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막 각질 제거하는 거. 그거의 주요 성분이 젖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맥주도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는 그냥 투명하잖아. 고대 맥주는 말끔한 액체가 아닙니다. 효소 덩어리예요. 걸쭉해. 그러니까 효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효모와 효소, 대사산물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목욕을 하면은 뭔가 피부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지.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런 맥주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가 아직도 소년을 합니다. 꿀은 사실 꿀이 제일 애매해. 끈적끈적하고 약간 목은 막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이 있다 보니까 희석을 하면은 보습제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희석을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꿀 막 이렇게 원액을 쟁여놓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꿀에 들어갔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설마 막 꿀에 들어갔겠어? 이집트에서 뭐 아무리 뭐 해도 꿀을 막 이 원액을 막 이렇게 이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었겠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다. 거기가 또 사막이니까. 그쵸. 보습이 또 엄청 중요할 엄청 거 아니야. 중요하지. 진짜 똑똑하다.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로 넘어오면 히포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의학의 역사에서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부도 건드렸어 이분이? 피부 질환을 분류하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우와. 하나는 피부 자체의 질환, 또 하나는 이제 체액의 불균형으로 증상이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 문제는 이 양반이 대부분은 체액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다. 꽂혀 있는 분이시잖아. 꽂혔으니까. 아이고, 근데 거기에 목숨을 인생을 거셨는데. 이게 피부과엔 되게 잘 맞습니다. 봐봐, 건조하면 습하게 해주고 습하면 건조하게 해주고 이게 사실 지금 피부과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사체 엑설이 그거잖아요. 사실 많은 거는 빼줘야 되고. 근데 피부병 났다고 막 사혈을 하고 그러진 않았고 건조하게 뭐가 폈으면은 습하게 해주고 좋다. 보습제 같이. 습진이 나면은 건조하게 해주고 이런 치료를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쉽지는 않았겠지. 이런 물질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됐던 것 같다. 그리고 로마가 되면은 이제 목욕 문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건조해지잖아. 자꾸 씻으면. 그렇지. 그래서 목욕탕 안에는 무조건 오일이 비치가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피부에 발라서 보습도 했대요. 물론 이건 이제 서민들은 아니고 이제 귀족들이 몸에다가 오일을 다 치덕치덕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이게 오일이 비싸거든요. 로마 때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중세 시절에 오면은 유럽의 의학은 이제 골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랍으로 넘어가서 아랍의학이 빵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피부과?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에서 나온 논문이라는 거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좀 너무 그렇게 하는데 아침 현대 사우디에서 현재 사우디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면서 그쵸, 우린 그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논문을 내신 뭐 거예요. 레이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약간 쿠란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함메드 그 이제 선지자 그분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무함마드가 설교를 할 때 피부 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대요. 진짜? 왜냐면 거기는 사막지대다 보니까 이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피부뿐만 아니고 눈도 빨리 망가지니까 태양빛에 그렇죠, 노출이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태양빛에 직접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함마드는 늘 그늘 아래 있었대. 광노아 진짜 센데. 그거를 항상 피했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우연찮게 두바이랑 아부다비를 갔었잖아요. 겨울인데 날씨는 시원해요. 햇살 찌는데 나가잖아? 와 엄청 세 해가. 그래서 워터파크를 갈 수 있어. 15도 이럴 때도. 막 젖어서 약간 춥잖아? 그럼 햇빛 밑으로 가면 바로 마릅니다. 그런데 피부 건강에 있어서 어쨌든 햇빛을 피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중요하고, 무함메드가 피부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해요. 위생. 근데 이제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모래로 닦아냈지만 그치. 여건이 허락한다면 물로 씻어야 된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또 무슬림들은 항상 손과 얼굴을 자주 씻잖아요. 맞아. 그게 사람들이 율법에 나왔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피부 보호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게요. 근데 밑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내용이. 읽어봐도 이것들은 좀 억지야. 내가 만약에 학회지 뭐 그거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중국을 보면은 양귀비가 있습니다. 경국지색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양반도 이제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시는데 그분도 몰라? 애기 진짜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소변으로 했나? 어이 너 뭐 공부했냐? 야, 너 요새 목욕해? 아니 야 클레오파트라도 하면 양귀비였구나. 아니 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헐리우드 스타 이런 거는 안 차고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 정도는 돼야 내 권력층- 마음을 이렇게. 권력층을 좋아하네. 아 내가 왜 이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실제로 소년의 오줌을 모았대. 제가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가지고 계속 보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너무 내거든? 근데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보니까 유로키나제라고 혹시 알아요? 알죠, 그거 혈전 그 용해제. 용해제죠. 그게 실제로 사람 소변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약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만듭니다. 혈전 용해제인데 소변으로 복용하면 이게 용해작용이 있어서 각질을 녹였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놀랍게도 인도의 이제 아유르베다에도 소변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 야, 그 냄새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변하고 다르잖아, 소변이. 균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산이나 이런 게 이제 산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됐나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뭐 소변 싸가고 그렇게 혹시라도. 하시라도. 뭔가 혹시라도.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지만 아이의 소변을 이렇게 바르면 뭔가 아이 피부처럼 좀 된다.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식의 믿음이 오히려 더 주술적인 믿음이 더 강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면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 이후로 이때부터 이제 과학이 미친 듯이 발전해. 이게 방향은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학의 화장으로.
화장품,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화장품의 이름 세루스. 최고의 세루스를 만들어내는 곳은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 이탈리아 그래서 베네치아. 베네치아 세루스라고 하면은 최고다. 명품. 최고의 화장품. 이거를 최고로 애용했던 사람이 진짜 권력자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영국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초상화를 보면은 얼굴이 하얘. 진짜 하얘요. 너무 하얘. 엘리자베스 1세가 사실 어렸을 때 천연 줄 알았어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저 곰보 자국이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하얗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유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코번트리 백작 부인이라고 또 뭐 그냥 그 당시 셀럽이래요. 이분도 이제 세루스를 애용했는데 요절해요. 28살에 사망. 이상한 거 아니야? 뭐야? 사망 전에 이제 경련, 발작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얗고 경련 발작, 예, 중금속 중에서도 납입니다. 탄산납, 납입니다. 탄산납 이걸로 만든 거예요. 납을 바른 거야? 근데 납은 중금속인데 바르잖아요? 그럼 발림성이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한 번 바르면 안 떨어져. 내가 지우기 전까지. 납 페인트가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근데 이걸 계속 바르다 보면 이제 납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피부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19세기까지 계속 쓰이고요. 야, 엘리자베스 1세는 장수하셨는데 대단하시다. 아, 대단한 거. 게다가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를 보면 입술은 빨개요. 빈혈도 없었나? 권수훈입니다. 수은과 납으로 립스틱 이렇게 진사로 발랐고 장난 아니다. 이 일본 가부키 하얗죠? 뭐야? 탄산납입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가부키도 지금은 다른 걸로 하지만 옛날에 탄산납이었구나. 가부키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납이에요. 아, 그러던 것이 20세기가 되어서야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전한 피부 관리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만족하기가 어려워. 남만큼 안 발려?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제품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빠지는 걸 느리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개선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사실 막 강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속화시킨 분이 18세기에 로버트 윌런이라는 분이 피부과 질환을 연구하면서 최초의 피부과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필두로 피부과가 이제 점점점 세분화되고 진짜 전문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꽃을 피운 게 20세기예요. 그리고 1959년에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레이저가 만들어지는데 피부에 하는 레이저? 아니에요. 그냥 레이저. 그냥 레이저? 그냥 레이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레이저가 의학적으로 제일 먼저 쓰인 부분은 이제 망막박리. 이전까지는 이걸 가서 직접 태워야 됐었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직접 태우냐 그거. 눈을 돌려가지고 흰자위를 째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로 태웠던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지옥이었지.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그냥 이제 통해서 이제 빛을 쏴서 태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이 있었는데 피부과에서 보니까 저거 피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일단 59년에 나와서 이제 실용적인, 그러니까 뭔가 미용보다는 조금 더 급한 부위에 더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 비로소 레이저가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얼마 안 됐구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저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로 제모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어. 근데 모근은 남아있어. 그래서 집에 갔더니 다시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개선한 거는 1998년에 처음 나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 제모형 레이저는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비절제적 피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이제 뭐 주름 개선뿐 아니라 형태, 그러니까 처짐을 개선하고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멈추잖아. 레이저 것도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수분, 보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 수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이건 태워버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열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스킨 부스터 인젝션이 나온 거예요. 수분을 주려고. 제가 알아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일단 수분 공급이 당연히 메인이겠지. 여기가 메인 되면 피부 결도 개선이 되고 주름이나 모공 개선에도 도움이 된대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대단하지 않냐? 레이저 나오자마자 피부에 쏠 생각부터 하고 그다음에 피부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사를 찔러놓고. 근데 사실 이 피부는 생과사랑 관련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인류가 진심이었다는 게. 근데 이게 먹고 살만한 다음부터 비로소 한 게 아니고 고대 사회부터 했다는 게 진짜 난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난 사실 그것도 준비 중입니다. 키 크는 거. 옛날에 있잖아요, 그 뼈 잘라가지고 연결. 일리자로프. 근데 요새는 좀 달라져. 신기하다. 좀 더 개선이 됐어요. 요새는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는 호르몬 치료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면서 그건 튜머 생겨. 우리는 이거 해도 안 돼요. 40 넘으면 안 돼. 리저프도 안 되는데. 지금 하면 안 돼. 뼈가 안 붙나? 하여튼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